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할 수 있는 요리 하나 제가 배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밑쪽에 셰프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얼른 가가지고 오늘 고기 요리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로 라자네리아 카밀로 한남을 운영하고 있는 김나경입니다. 오늘 정유관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네네. 스튜 준비했습니다. 아, 스튜. 네네. 오늘은 셰프님께서 이제 스튜를 또 주 종목으로도 업장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맛있는 스튜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나 스튜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고기, 양파, 당근, 샐러리, 허브들, 로즈마리, 그리고 타임, 그 다음에 월계수잎, 핵심되는 재료들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풍미를 좀 더 가미시키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고기도 셰프님께서 좀 다양하게 그 스튜에 활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네. 물론 어떤 부위를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사용하는 이 부위,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사태 쪽 아니면 전지, 구이로 먹기 힘든 부위들을 주로 스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아롱사태를 선정한 이유는 안에 스킨이 있잖아요. 많이 이제 겹겹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오랫동안 익히게 되면 젤리처럼 아주 부드럽고 예. 식감도 좋고 맛도 풍미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겨울이면 아무래도 아롱사태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기가 금방 잡아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숙성이 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드립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스킨들이 이제 좀 말썽꾸러기죠.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질겅거리는 스킨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은빛 나는 이런 스킨들은 오히려 익혀지면 익혀질수록 젤리화가 돼서 굉장히 맛이 좋아요. 또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요 아롱사태만 따로 수입산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하실 때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걸 조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수축이 된다고.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사태 쪽의 또 최대 장점인 게 가장 맛있는 쪽이거든요. 근막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젤라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튜라는 게 어떤 요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 같은 느낌이에요. 카테고리라고 보셔야죠.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베프 부르기뇽 예.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고, 헝가리에서는 굴라시라고, 또 이태리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스페자티노 디 만조, 그래서 결국 고기 덩어리 요리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제 시즈닝하고 그다음 밀가루까지 붙였잖아요. 네. 근데 밀가루 묻히는 또 이유 중 하나가 있을까요? 밀가루를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마이야르 반응이 좀 더 가속화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부족한 전분들이 나와서 소스를 좀 더 되직하게 해준다는 그 장점이 있겠죠. 요 솥이 얇은 거 사용하면 좀 많이 들러붙거나 이제 나중에 스튜 만들 때 좀 그게 적합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3중팬이면은 아무래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솥이 좀 얇고 넓은 거. 근데 만약에 그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팬에다가 고기를 따로 구우신 다음에 야채하고 나머지 재료를 넣고 이렇게 좀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장시간 끓이는 거, 거기서 하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기름을 두르고 나서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살짝 연기가 나려고 할 때 그때 넣어주시면 좋아요. 셰프님, 저는 이 스튜 만들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이 고기 굽고 나서 그다음 채소들까지 딱 넣었을 때 그 구워진 향 나올 때. 어우, 저 좋죠.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특히나 이태리 음식은 올리브 오일에다 양파만 볶으면 이태리 요리는 다 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향이 굉장히 크게 지배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 좋아요. 이게 그리고 또 수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노동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간중간에도 네, 많이 봐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유럽이든 어디서든 가정식 하면 정말 많이 떠오르는 음식이기도 하고 약간 소울푸드 그런 느낌도 많이 갖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이게 아마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까지 마이야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따로 후라이팬이 좀 좋은 게 있으면은 그 팬에다가 먼저 볶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눌러붙은 그 갈색깔 찌꺼기들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갈색깔 찔꺼기 이제 팬에 남은 거를 이쪽에다 부으실 때는 레드와인을 어차피 넣을 거니까 레드와인으로 그거를 부어서 긁어서 넣으시면은 좋죠. 토마토 페이스트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면 돼요? 토마토 페이스트 좀 맛이 농축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맛이 강해요. 그래서 핸들링을 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튀는 맛이 날 수 있어요. 기가 세다. 그렇죠, 맞습니다. 토마토 홀을 쓰는 경우에 좀 안전하죠. 대신 좀 맛은 조금 밋밋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마토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레드 와인을 넣어줄 거예요. 디글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잡내도 좀 날리고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레드 와인, 뭐 화이트 와인 뭐 이렇게 다 넣는데 그 와인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저희 이제 셰프들끼리 하는 얘기는 비싸고 좋은 거 넣으면 더 비싸고 맛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뭐 버섯이나 이런 걸 넣진 않지만 브리기뇽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양송이 버섯도 넣어요. 그러면 결국은 풍미가 더 증가하죠. 뭐든지 근데 기본이 중요한 거라서 이 기본적인 걸 가장 잘 하실 수 있다면 여기에서 가능한 변주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제 막 끓기 시작했잖아요. 가운데 불은 끄고 겉에 불은 거의 이 정도 약한 정도로 최소 1시간 반 정도 이제 더 할 거고 요때 이제 치킨 스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소스의 맛과 원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음식들은 국처럼 끓이지 마라. 스튜 같은 경우도요, 다 되고 나서 바로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다 냉각 한번 시켜놓고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나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혹시? 저 몇 번 그러고 먹어봐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한 2, 3일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당일날 꺼내서 리쿡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죠. 네. 그 아시죠 여러분, 떡볶이도 바로 만든 것보다 식혔다가 먹는 게 맛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스튜가 이제 대표적으로 또 빵이랑도 많이 먹잖아요. 네. 빵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빵이 좀 가장 좀 잘 어울리나요? 스튜는 아무래도 그 묵직한 맛이 좀 많이 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맛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워도우 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사워도우를 준비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가장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이니까 양파를 먼저 볶아줄게요. 양파가 어느 정도 이제 투명하게 익기 시작하면 당근을 넣어줍니다. 감자도 넣어줍니다. 겉에 맛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일단 익히는 역할을 먼저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온에서. 저온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 당근이 맛있어져요. 달아져요. 뿌리 채소들에 관련 이런 류의 것들을 기름에서 낮은 온도에서 계속 오랫동안 볶아주면 특유의 단맛이 올라와요. 네. 지금 이게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엑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이제 넣어줄 가니쉬 재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가 조리가 다 끝나고 소스를 함께 식히면 이런 상태가 되죠. 아까 이제 천천히 브레이징한 당근하고 양파 그리고 감자 거기에 더해서 풍미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브로콜리하고 방울토마토를 함께 넣어서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할 건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신속해요. 아까도 이제 여기다가 어떤 빵을 곁들여 먹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사워브레드를 많이 네. 곁들여 먹는다는 얘기도 네. 결국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묵직하니까 네. 와인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산미가 있는 발랄한 와인을 드시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끓기 시작하고요. 이제 끓기 시작할 때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버터 2조각은 넣어놓으면 끓으면서 에멀전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끓으면 완성이 돼요. 요거는 간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최종적인 간이니까. 네, 농도를 좀 보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릇이야 어떤 거든지 좋아요. 집에 있는 가장 좋은. 후추 마지막 올리고. 이게 이제 셰프님의 정성이 들어간 스튜 완성됐습니다. 아까 겉에 익어져 있던 당근도 있고요. 지금 음식도 하시면서 그 영양 성분이라든지 어떤 그 단맛과 뭐 짠맛, 산미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모양이 유지되는 게 또 중요하죠. 그쵸. 예, 셰프님. 이게 좀 모형이 유지되어 있는데 씹었을 때 진짜 행복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부위가 사태다 보니까 확실히 육향이 진합니다. 이 묵직함이 있어요. 특히 그 결 사이에 있는 그 젤리 같은 그 쫀쫀함,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척척 달라붙네요. 이게. 네. 제가 만든 건 항상 묵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셰프님이 만드신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토마토의 산미도 같이 느껴지면서 진짜 다양한 풍미가 어우러지니까 밸런스라 그러죠.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 맛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밥이 없어서 햇반 하나 가져올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고요. 이번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 한번 꼭 가정에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카밀로 라자네리아 한남점에 와서 셰프님께서 또 이 스튜에 대한 꿀팁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심플하지만 정성도 많이 들어가면서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음식이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한 그릇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좋은 한 해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경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